예,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또 날씨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일부러 매주 하거나 이렇게 다른 학원보다는 이제 횟수를 많이 잡아서 하는데, 그 이유는 개별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간을 이제 배정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개별 상담도 심도 있게 진행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인데, 지금 12시 10분이니까요. 한 1시 10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되면 끝날 겁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알찬 내용으로 전달을 차분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진행 주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할 부분이 시행착오를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부모님들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신림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 생활해야 되는데, 혹은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건강이다, 아니면 주거 환경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거나 이제 우려가 많거나 그러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중위 이상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 준비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면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이제 최고 방법은 열심히 삭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하면은, 더구나 이제 요즘은 저학년들이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 또는 대학교 1학년 때 또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 전체가 고시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매몰되더라도 시험이 되면 다행인데, 고시란 부분이 일부가 열심히 한 학생들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고, 지금은 이제 5급 시험이 운도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잘못하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준비의 위험성은 첫째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고, 어쨌든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합니다. 뭐 이제 불합격하는 학생도 많이 보지만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예컨대 2년을 공부했다.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보면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3년을 한다, 4년을 한다, 시험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더하고 이렇게 하다가 20대 후반이 되거나 30대 중반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방법들은 합격 목표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연히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까 3년을 하더라, 또는 주변에 보니까 때로는 뭐 4년을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본인의 수험기간을 그렇게 잡는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2019년이 이게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은 시험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가 급격하게 더 낮아집니다. 5급 행정고시는 소질이나 그 적성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뭐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이런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을 전제로 해서 요 이후에는 나 수험 생활은 없다, 이렇게 전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지 2019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또 주변에 선배 형이 3년 만에 됐으니까 나는 2020년,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해서 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시험입니다. 또 그렇게 공부도 못 합니다. 예컨대 주변에 수험기간이 3년이 돼서 합격했다, 또는 4년을 해서 합격했다, 이런 부분인데 3년을 계속 공부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게 워낙 힘들고, 그 다음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드는 그 공부에 대한 에너지하고 고시 공부에 드는 에너지는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에너지가 시간당 100이라면은 고시는 300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3년을 해서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은 중간에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3년을 해서 합격할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적당한 기간에 우리 학원으로 치면은 1년 4개월이나 1년 6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이고 재능이 없다면은 3년이나 5년 걸려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의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길지 않은 학생들이 금방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못 붙으면은 내년에 시작하는 학생이 곧 본인을 추월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한다. 이것이 수험 기간은 이제 잘 마무리를 담보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일단은 합격 목표 기간을 2019년으로만 잡아야 됩니다. 이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2019년을 내가 마지막 수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역으로. 아마 지금 이제 오는 그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을 하니까 계획을 여행도 잡아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느슨하게 1차 준비를 해서 3월부터 2차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이제 판단착오들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1월부터 모질게 해야 돼. 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축소하시고 아니면 빨리 이렇게 정리하시든지 최소화시키고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여건 조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9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또 2019년이 마지막인데 미래에 남은 2020년 뭐 21년 이렇게 가는 학생도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타다 남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두고 최상의 여건 조성하고 그 다음 최대한 에너지 발휘해가지고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하자면은 일단은 무조건 휴학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하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합니다. 무조건 실패를 해요. 그 학생이 이제 되기도 할 겁니다. 되기도 하는데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장기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미진해지고 고시 공부도 미진해지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다 이런 것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고난이도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업을 병행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혹시라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되는 학생이 있다면 아주 예외입니다. 그 학생은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이 100을 알고 되기도 하지만은 40을 한 학생이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지가 아는 것만 나오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업과 병행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업과 병행해서 좀 하다가 학원에 본격적으로 와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저학년들도 있죠 여기. 요즘 많이 오십니다. 어릴 때 오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고시 공부에 노출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됩니다. 그럼 너무 피곤해져요. 고시 공부는 대학교 2학년 정도는 마치고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요때 이제 설명회를 하면은 조금 지나면 그러겠네. 한 1월 달에 설명회 하면은 이제 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오기도 합니다. 부모님 손잡고 와요. 그 다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경우도 오는데 다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 고시 공부 하자면은 담아야 되는 에너지, 지시가 양이 많은데 아직은 고등학교 수준이다 또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이면은 내역 캐파가 너무 작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시를 되기 위한 그 정보량을 담을 수 있는 내역 크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은 똑똑한 학생들은 고시를 할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캐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이제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승우라고 축구선수 아시죠? 저도 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응원하고 보는데 아직은 성인 대표팀에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 수준입니다. 애 수준. 그 청소년 수준에서 잘하는 애인데 성인하고 지금 붙으니까 뭐 어느 나라 리그에 뭐 K리그보다 못한 리그에서도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다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오히려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소진됐다 이렇게 할 때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반드시 휴학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시험 아닙니다. 대학은 갈 수 있어요. 대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건이 안 되면 대학별로 낮춰서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100이냐 0이냐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일 최대한 공부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면 최대량일까요? 얼마나 하면은 10시간을 해야 됩니까? 20시간을 해야 됩니까?
가늠이 없어요. 가늠이 없습니다. 학원에도 어떤 객관적 표지가 있지는 않아요. 몇 시간을 해야 적정한 공부량인지, 최대한 공부량인지 이게 없습니다. 그 극단적 예를 들어드리면은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학과학생이 왔습니다. 친구가 둘이. 한 학생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침에 8시에 앉으면은 정말로 6시에 일어납니다. 오후 6시에. 그리고 중간에는 점심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토마토나 이렇게 물기가 없는 음식을 자리에서 먹어요. 냄새 나지 않는 걸. 그리고 6시에까지 합니다. 8시부터 6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이제 2시간 동안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이렇게 쉬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8시까지 2시간을 이제 쉬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8시에 앉으면 또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취침하고 아침 8시에 와서 그 생활을 계속하고 또 한 학생은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이 학생인데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학생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12시간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저녁에 12시에 자면은 12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이 학생도 2끼밖에 못 먹어요. 일어나면 점심이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다음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데 체력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최대한 공부 시간을 뽑아도 8시간 요 정도 합니다. 근데 둘 다 합격했어요. 근데 그 잠을 많이 자는 학생 성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전체에서 그 성적이 썩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67등 정도니까 뭐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잠을 많이 자고 체력이 안 좋은 학생이 46등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은 어떤 최대한 공부량이다 이런 부분이 정해진 양은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최대한 공부량 확보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비교 대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학원에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니까 매일 비교합니다. 예컨대 내가 8시간 공부했는데 상위 10%다.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14시간 했는데 하위 30%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험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향을 잘못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면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최소한 학원에서 상위 30% 정도 안에 드는 공부량 이 정도 확보되면은 학원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하니까 혼자 하면 이런 가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험 생활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법시험을 저는 사법시험도 한 15년 가르치고 행정고시도 지금 이제 수년 가르치고 또 7급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보면은 시험이 때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최선으로 노력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더 많은 이제 층은 두톤층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게 또 시험은 이제 형태입니다. 특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받아야 돼요. 특히 사법시험은 노력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석한 학생도 30몇 살이죠. 30몇 살이고 최고령은 우리 출판사에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인데 40몇 살입니다. 행정고시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왜 그런 경우 없는가 하면 행정고시는 적성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사법시험은 노력이 80% 시험이고 그건 암기하고 암기한 부분을 써내고 이런 부분인데 행정고시는 적성입니다. 적성이기 때문에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 적성을 이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판단을 아무리 하더라도 진입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학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학생은 행정고시에 적합하다. 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은 객관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원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시험을 시작할 때도 학원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고 그만둘지 여부도 학원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대학을 진학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셨죠. 도움도 드리고 또 이제 대학을 진학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조금 이제 다른 경험을 더하면은 지식을 더하면은 이제 길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시는 몰라요. 고시는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애한테 맡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게 사실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우리 애한테 맡기는 건데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똑같이 모릅니다. 똑같이 모르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정보를 얻는가 하면 인터넷 뒤지고 주변의 정보 기동량 듣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시작할 때는 학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작하시고 혹시라도 시험이 이제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면은 학원하고 또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면은 그만두시라.
그 다음 계속 하시라. 이렇게 학원이 그때는 모질게 대답을 해줍니다. 원래도 부모님하고 온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이제 좀 늘었네요. 지난번까지 13명이었는데 1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포기시켰어요. 우리 학원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포기시킨 학생들은 적성 측면에서 소질 측면에서 해도 안 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또는 소질은 있는데 그 소질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 많이 하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많이 하시죠. 우리 애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선천입니다. 이 개선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 철이 확 들어가지고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고 학원에서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을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애가 개선이 가능한지 이게 이제 본질로 굳어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른이니까 대략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는 판단을 해줘요. 그 12명은 이제 하지 말라 그랬고 나머지 학생 1년만 더 시켜보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학생은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은 돼요. 그 학생은 되는데 느낌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봐다 보니까 이 녀석 원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원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되고 한 1년 정도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안에 되든지 조금 지나서 되든지 어떻게든 되는 그 자질들은 또 있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또 노력을 못하는 자질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에 오시면 그때는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이 겨냥하는 바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학원은 이제 막아드립니다. 학원이 학생들이 학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학원의 발전을 위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또는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장수생이 학원에 많이 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학원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학원이 이제 본질이 교육이니까 그런 좋은 조언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도 학원하고 상의하시고 그만둘 때도 상의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한테 나는 다 맡겼어요. 이렇게 가끔 오시면은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애가 이제 컸으니까 맡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비전문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모르는 애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애가 결정하는데 우리는 다를래요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수험기간인데 아까 2019년으로 잡자 이렇게 했습니다. 수험기간이 이 제도 개선 전에는 거의 평균 30세였습니다. 이 제도 개선 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1차 붙으면은 유예 기간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죠. 1차 한번 붙으면은 2차를 그 해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1차만 계속 하는 겁니다. 1차 붙으면 2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 준비하는데 한 1, 2년 걸리고 1차가 되면은 또 2차 준비하는데 1, 2년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령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도를 바뀌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1, 2차를 동시에 통과하는 제도로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합격 연령은 26세입니다. 몇 년 했겠습니까? 남학생 군대 빼고. 국립외교는 25세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 학생들이 몇 년을 했겠습니까? 20살부터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 빨리 오는 학생들이 22세, 23세, 주류가 23세, 24세 남학생 군대 갔다 오니까 요때 합니다. 요때 하니까 평균적으로 26세 이렇게 하면은 26세보다 오래 한 학생 절반이고 그 전에 합격한 학생 절반이니까 제대로 공부하면은 요 나이 때 시작해서 요 나이 때 되거나 요 나이 때 시작하면 요 나이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하니까 합격생 평균이 26세가 되겠죠. 합격생 중에는 30세도 있고 32세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잡으면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입니다. 요 기간 넘기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2019년까지 하시고 예컨대 점수차가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되고 커트라인하고 근접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격차가 크면은 시험이 떨어지면은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100가지도 넘어요.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변명에 대해서는. 그게 다 나중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정 요소로 봐야 됩니다. 고정 요소로 봐야 되니까 2019년도까지를 마지막으로 잡는 것이 통계하고도 맞습니다. 통계하고도 맞습니다. 특히 국립외교는 2019년 이상 한다고 해서 이게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립외교는 과목이 3개입니다. 3개.
세계인데 가끔 이제 다른 학원에 가면 조언을 국립외교원이든 5급이든 뭐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3년 안 하면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판단입니까? 한 과목을 1년 한다. 그럼 학원 다니지 않고 독학하는 게 낫습니다. 독학하더라도 한 과목 1년이면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3년을 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맞지 않고 고시의 성격에도 맞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3년 할 수도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첫 해 시험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문제를 잘못 읽었다. 이렇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수험적 양이다, 수험의 질이다, 또 과목의 난이도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최소 3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거는 맞지 않고 요렇게 잡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고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꼭 맞고 가셔야 됩니다. 시행착오인데 제일 나쁜 게 고립된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고립된 수험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 고시반에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신림동 와서 단가반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도 같이 하고 종합반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도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시죠. 복잡하시는데 사실은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괜히 고민하는 겁니다. 모르시니까 고민하는 거지. 물론 이제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한 길들은 있습니다. 험한 길들도 있고 또는 길을 잘못되면 오르지 못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립되면은 혼자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해져요. 너무 우울해지고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남학생들은 이렇게 빠지면 게임이라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여학생들은 멘탈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학생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 우울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 자체도 우울한데 힘든데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으면은 공부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무조건 노출돼요.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림동에 와서 단가반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 고시반에 가든지 이렇게 돼요. 두 갈래 길이에요. 연고대 같으면 고시반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 같으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학교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조언에 노출이 됩니다. 학교 고시반에 간다 예컨대 그렇게 하면은 그 장수생 선배들이 있습니다. 5년 6년 차. 그 선배들의 영향을 바로 받게 돼 있어요. 아, 새내기가 왔구나. 내가 공부한 방법을 전수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5년입니다. 본인이 간 길을 그대로 전수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신림동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림동에 와도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터디하자 이렇게 하면 초보들끼리 모여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무조건 장수생이 기어들게 돼 있습니다. 오, 선배 형이 한 5년 했는데 실력 짱짱해. 이런 형들이 기어든다는 거죠. 기어들면은 바로 거기에 따르게 돼 있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럼 이 선배들대로 4년, 5년, 6년 그 선배들은 똑똑할 겁니다. 똑똑한데 에너지는 없어졌어요. 공부하는 에너지가 5년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가끔 되는데 그때는 뭔가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계기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우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연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그 계획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러면은 종합반 안에 들어온다 하면은 종합반 내에서도 성격상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이 되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두뇌를 교환해야 실력이 빨리 느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종합반 내에서도 고립되는 것도 똑같은 현상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 고립된 수험생을 탈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학원으로 와야 되겠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또는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누구나 이제 의심하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인강으로 할까 또 실강으로 할까. 실강이 현강입니다. 현강으로 할까 고민하실 건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그게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한 경험 때문에 그때는 이걸로 했으니까요.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사지선다밖에 안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본인 노력해가지고 시험 쳐보면 결과가 척척척 나오니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이 바로 체크되는데 지금 행정고시는 1차는 객관식이니까 1차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인강으로 해도 되는데 이 차는 뭡니까? 이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없으면 말짱입니다. 내가 쓴 답안이 잘 쓴 답안인지 못 쓴 답안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강으로 되지만은 2차 경우에 인강으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고 또 인강이라는 부분의 효율성 부분을 또 따져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컨대 실강으로 20일 동안 진행되는 강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 20일 동안 실강이 진행이 되면은 요 기간 안에 인강을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4.6%입니다. 이 비율이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20일 동안 경제학을 마친다 이렇게 하면은 인강으로 그 기간에 마치는 비율이 4.6%입니다. 4.6%고 인강을 저희들이 80일을 들여요. 학교도 다니고 뭐 좀 편하게 듣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 기간 안에 완강을 하는 비율이 34%입니다.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 80일 동안에 한 과목을 듣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강이 만약에 인강보다 뭐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 강의실 다 없애는 게 맞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인강을 송출하는 게 맞지. 이 실강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는 인강으로 도달하기에는 똑똑한 학생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떤 부작용이 노출되는가 하면 지루하니까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강을 배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길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지금 길을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실강으로 왔을 때 그럼 단과반인가 종합반인가 이 지점도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컨대 혹시 재수한 학생도 있겠죠. 또는 학부모도 계시고 재수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단과반은 고민합니까? 종합반은 고민합니까? 뭐 대성에 가서 수학을 듣고 매과에 가서 영어를 듣고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대성을 할지 아니면 뭐 종로를 갈지 아니면 또 요즘 뭐 뜨는 학원이 뜨고만요. 뭐 관리를 열심히 해준다. 아니면 뭐 기숙학원을 갈지 이렇게 놓고 통째로 놓고 고민하는 것이지 어떤 선생님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단과반의 장점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오래 기간 버틸 수가 없어요. 예컨대 재수다 반수다 이렇게 하면 기껏 해봤자 8개월 뭐 6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18개월이에요. 또는 16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니까 사실은 이 선택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선택지밖에 없어요. 괜한 고민들이에요. 이걸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원은 뭐 단과로든 종합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림동에 학원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학생이 없어요. 그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오면 우리 학원 아니면 다른 학원 요 2개밖에 없으니까 단과로든 종합으로든 그 차원에서 조언을 드리진 않아요. 그 차원 조언 드리지 않고 우리는 학원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학원에 온 학생들이 빨리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게 되면은 학원이 발전하니까 좋은 방향의 조언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단과반하고 종합반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종합반이 300명, 단과반이 한 250명 이렇게 오니까 숫자는 비슷하다고 이제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외교원 빼고 이제 5급에 대한 얘기니까 단과반 종합반이 50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성적입니다. 요게 1순환 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GS 1순환. 그래서 1순환이 어느 시기인가 하면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원의 커리가 예비순환이 3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하면은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 더 빨리 1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1순환, 우리 성적표 나오는 부분이 1순환인데 이때는 시험 크기가 작게 봅니다. 쪽지 시험 위주로 보고 조금 크게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단계이고 이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봐요. 그 다음 지금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준비를 하고 1차가 끝이 나면은 이제 합격생들이 이렇게 해서 2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인데 레이스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준비가 충실하지 않으면 요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시험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요때 시험은 다 준비를 위한 과정들입니다. 요때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요때 성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때 성적인데 요게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입니다. 종합반은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 비어있는 데가 단과반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비어있고, 여기다 비어있고, 지금 비어있는 데가 아주 드물게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단과반의 비율이 수강생수가 비슷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임용까지 넘으면은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어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반이 95%고 단과반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출발은 같아요. 출발은 같은데 지금 성적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석차가 34등까지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34등까지인데 단과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과반 학생들의 출발점이 종합반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생한 차이점을 남은 기간에 메울 수가 있을까요? 메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단과반에 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속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진다 또는 기대를 한다 이 부분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시험 직전에 이순환을 보겠습니다. 이순환인데 아까 봤던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 지금 시기는 초보생들은 겁이 나서 이순환을 못하게 돼 있어요. 1차가 내일 모레니까. 1차가 2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것들이 여기가 단과반인데 이 단과반입니다. 그대로 비어있는 부분이 단과반인데 이 단과반에 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가 하면 최소 2년차 이상인 학생들이에요. 1차 붙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나는 피셋은 괜찮아. 지금 2차에 더 집중할 거야.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때 온다는 거죠. 이때 오는데 그 학생들이 최소 2년, 보통 3년입니다. 3년인데 종합반 처음 하는 학생들이 밀리지 않아요. 이 부분도 확대해 보니까 단과반 비율이 이렇게 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늘었을 뿐이지 종합반보다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단과반하고 종합반하고 안에 학생 이제 성취도 측면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기존 학원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더 많이 시킵니다. 이 같은 날 보니까 더 많이 시키면은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이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 순환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평균적으로 중요한 이런 덩치가 큰 과목은 1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요거는 한 20일, 20일, 나머지 15일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죠.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스터디를 시킵니다. 행정법을 하면은 행정법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이걸 잊어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또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학이 끝나면은 행정학 할 때 또 경제학을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을 할 때는 행정학을 스터디하고 또 선택 과목을 할 때는 정책을 스터디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3월에 들어와서 5회독 하면은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과정만 가지고는. 왜 그런가 하면 2년차들이 있습니다. 2년차들은 2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10번. 3년차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15번.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니까 5번 본 학생들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에 10번을 볼 수 있다면 2년 동안에 1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국은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만 보면은 행정법 한 번 했죠. 2번이죠. 경제학할 때 또 한 번 하니까 지금 3번입니다. 3번이고 경제학도 보니까 1번, 2번입니다. 2번이고 때로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전공을 했다. 이런 학생들은 또 경제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한 번 볼 때 행정법은 3번 보게 되고 경제학도 최소한 2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요 1순환으로 넘어오면은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경제학 수업이 먼저인데 이때는 행정법을 했으니까 행정법을 또 다지게 됩니다. 요렇게 다지게 돼요. 행정법 시간에는 또 경제학을 내려서 다지고 행정학 할 때는 행정법을 내리고 다지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니까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순환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을 자꾸 시켜줘요. 근데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건 문의에 불과합니다. 문의 불가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과정은 다른 학원도 다 합니다. 그건 다른 학원도 다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 학원은 경쟁력은 요 라인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은, 스터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수험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해야 되고, 성비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다른 학원에 가면은, 접수번호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9번부터 16번까지가 2조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금방 깨지거나 아니면 스터디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하나하나 고려합니다. 그 성비도 이렇게 요즘은 여학생 절반, 남학생 절반이니까 그렇게 절반씩 이렇게 짜지는 않습니다. 그럼 너무 커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약간 어긋나게 쌉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인데 서울대 학생들은 이렇게 혼자 하는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부 때문에 성과를 얻은 경험 때문입니다.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인데 혼자 해서 잘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좀 많은 조다 이렇게 하면은 고려대 학생들을 좀 넣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끈끈해가지고 이렇게 잘 뭉쳐져 갑니다. 그렇게 잘 가게 만들고 수험기간도 너무 이제 초보생이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미리 선행학습이 된 학생, 또 초보학생, 또 이렇게 왈가닥이 있으면 거기 좀 순한 학생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번 편성을 매번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핍니다. 출석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터디 전체 성적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점검해서 작년에는 4팀을 해산시켰네요. 4팀을. 그 4팀인데 한 팀에는 커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커플이 3커플이 생겨가지고 그건 해산시켰고 그 다음 또 한 팀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둘이 마시다가 그 다음 보니까 3명이 마시고 그 다음 5명이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해산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조에 넣는 겁니다. 다른 조에. 술 좋아하는 녀석은 좀 조용한 조에 넣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이렇게 이제 넣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진행 기간은 개강하면 즉시 편성합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이제 11월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때까지는 2차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11월 되면은 1차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11월부터는 3월 초까지는 1차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2차는 이틀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는 매일 진행합니다. 매일 진행합니다. 11월부터는 매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가 잘못되면은 이 스터디 진행자가 합격한 학생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 2차는 합격했는데 면접 탈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1차를 여러 번 붙은 학생이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최종 합격생을 원하는데 해보면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은 벌써 남의 일이 됐어요. 남의 일이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별거 아니야. 되고 나면 가장 쉬운 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합격했거나 면접 탈락한 학생이죠. 1차를 여러 번 합격한 학생들은 본인의 일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해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장수생의 특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 진도도 다 정해줍니다. 요 룰대로만 해라. 그 다음 요 룰을 지킨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서 본인의 개성 살리는 부분은 학원을 허락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 진행하면서 또 부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학원을 허락하여 학원에 볼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단점은 억제하고 장점은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생활 측면에서 시행착오도 막아지고 컨텐츠를 얻는 측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 이 부분도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다 외면 돼요. 그 위험에 계속 노출되니까 그때그때 본인이 길을 잡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시행착오를 안 한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늘이 도운 겁니다. 조상님이 도운 것이지 본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위험성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단가반 종합반인데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괜히 고민하시는 겁니다. 하니까 인강으로 안 되는 공부이고 때로는 인강 이렇게 듣다가 뭐 삼선한 본격적인 시즌에 와서 내가 실강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 시험이 이게 상대적이니까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서 나는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나는 결과를 얻겠다. 이게 세상이 이처럼 얻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계획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강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할 때 내가 실강으로 들어와서 써봐야 되겠다. 잘 되겠습니까? 시험이 100일 남았는데. 여기서 계속 답안을 써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이 시기에 온 학생들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 본인들만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니까 그 계획도 맞지 않아요. 왜 이제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역할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주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나 글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공부 방향을 잡는 역할이에요. 오히려.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런 거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공부 방향을 바른 쪽으로 잡아간다 이 부분은 혼자는 안 됩니다. 내보다 잘 쓴 답안, 또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부분, 또 동료들하고 토론해서 비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수용해가지고 다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는 축구로 치면은 월드컵 본선이에요. 본선인데 여기 와서 점수를 짜겠다.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 홍명보 감독할 때 망치니까 이영표 그 해설위원이 발언만 했죠. 그 홍명보. 홍 감독이 우리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영표가 한마디 했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입증하는 자리다. 하니까 이 시기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이때는 전국의 학생들이 거의 모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본인을 입증해야 되는 시기지 그 입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 시험에 가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이때 와서 내가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세게 말씀드린 이유는 되는 학생도 있지만 그 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수용 여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 돼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과반으로 가게 되면 고립되고 고립의 심리적 부작용, 그 다음 수험적 방향성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지금 문제됐죠. 지금 시기. 지금 계획입니다. 3월 10일 날 1차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도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이 1차니까 그때까지 1차 준비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내가 1차를 붙어야 되겠다. 1차를 붙어서 주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그릇된 의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요 시행착오 예컨대 1차 탈락한다. 또는 1차를 합격한다. 경우수는 두 가지입니다. 1차 탈락하면은 2차는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1월부터 공부를 했지만은 예컨대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3월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서 1차가 탈락되면은 3월부터 하는 학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1차는 이건 적성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 나아진다. 이것 없어요. 1차 떨어지면 0이 됩니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가장 나쁜 경우이고 여러분은 이걸 원하겠죠. 1차 합격 하면 뭘 합니까? 한식에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내년은 무조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1차 합격해서 뭘 합니까? 3월에 떨어지느냐 6월에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선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2018년은 어차피 안 돼요. 1차가 안 되든 2차가 안 되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이제 상수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떨어진 걸 전제로 하면은 뭘 남기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뭔가 남아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 있는 뭔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아있는데 그 1차라는 것이 누적되는 부분이 없어요. 2차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 1차만 한다. 이게 시행착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차 탈락하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합격하면은 2차를 또 준비합니다. 이 학생들이. 2차를 준비하면 이런 학생은 부지기에서 봅니다. 그 1차를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3월에 1차를 이제 합격하면은 시험이 이제 6월에 보니까요. 6월 말에 봅니다. 자, 6월 말에 보면은 요때까지 2차를 또 나름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인데 구역구역도 따라갑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성역된 과정인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림도 없는 계획이에요. 어림도 없는 계획. 지금 어떤 계획인가 하면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서 남대로 우쭐해야 합니다. 내가 1차 됐으니까. 1차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선배들도 있고 후배도 뭐 부지기수고 하니까 나는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온다는 거죠. 불가능입니다. 수능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과정을 또 합니다. 해가지고 또 6월 달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또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2차 시험을 봤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기다립니다. 불안하게 기다려요. 잘못돼서 내가 되면 어떡하나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점수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형편없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면은 이 발표 기다리다가 또 뭐 시간을 어영부영 보냅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발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 혼자 뭐 인강 들으면서 나 발표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발표 나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는 광탈입니다.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이에요. 광탈인데 또 벌써 1차가 또 목을 조여요. 10월이니까 조금 어영부영 하다 보면 11월입니다. 또 1차를 또 준비해요. 그래서 또 1차는 한번 붙었으니까 또 붙을 겁니다. 3월 달에 붙어요.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이렇게 가면은 한 번도 그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것만 계속 합니다. 이것만 계속 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탈락할 때는 뭐 광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수차가 많은 상태로 탈락을 해요. 탈락하면은 이 학생들이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그만둘 수가 없는가 하면 나는 1차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도 그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시험은 또 그 다음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1년, 2년, 3년.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3년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합격하겠다 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이 행동이 무엇인가 역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2019년에 한 번은 기회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차만 매진하겠다. 이것은 올바른 전략 아닙니다. 올바른 전략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요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1차 탈락하면 예비순환부터 돈다는 거죠. 그 차분차분 가서 내년에 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듣고 가셔야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1차 50%, 2차 5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이죠. 내년은 1차 되면은 최선인데 1차가 꼭 되는데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하면은 나 1차에 대한 적응성이 필요해요. 그 빛에선 우리 어릴 때로 치면은 이 과목의 특징이 IQ테스트 비슷합니다. 정해진 대로 점수가 나와요. 내가 90원 능력이 있으면 90점, 80원 능력이 있으면 80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00원 능력이 있으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내가 60원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90이 나온다. 이런 성격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하시죠? 내가 혹시라도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험을 쳐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내가 빛에서 적응성이 얼마인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에는 비세적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그 학생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근데 처음에 그 학생들이 풀어볼 때 처음부터 90점 이런 학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60점, 50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오면 70은 나오고. 대신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경사도예요. 경사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자질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은 두 달 만에 90점이 나오기도 하고. 자질이 부족하면 이게 세월이 오래 걸려가지고 예컨대 6개월 걸려가지고 겨우 합격선에 살짝 넘기도 하고. 또는 자질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경사도가 높게 나온다. 이 학생들이 한 15%, 많으면 20%. 요 정도 시험입니다. 요 정도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1차는 2달 정도 하면은 내가 경사도가 이러한 성향인가 이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면은 원래 예컨대 합격하면은 내년 전략 세우기가 수월한 것이고 합격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근소하면은 내년에는 몇 개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1차로 꼭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전략 자체가 2차를 희생하면서 1차에 몰입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1차를 먼저 보니까 일단 합격해보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1차 시험 이유입니다. 1차 불합격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1차를 합격했을 때 이때는 좀 과하게 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2차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1차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비순환을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1차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내년 2차를 의미 있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순환 들어갈 때 학원에서 1, 2순환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꾸역꾸역 가야 됩니다. 이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은 잡아놨으니까요. 예비순환 들었으니까. 요렇게 들었으니까 요걸 기초로 2순환은 사실은 급하면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3순환 또 오면은 그때는 1차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하루에 수업 시간이 한 4시간입니다. 4시간. 하루에 수업을 4시간 들으니까 오전에 4시간이 확보가 되고 오후에 4시간이 또 확보되니까 요 시간에 1순환, 예비순환을 들어서 예습하고 그 다음 3순환 듣고 그 다음 3순환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지만 따라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에 이 시기에 조언해가지고 한 60명이 1차를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명이 됐어요. 20명이. 21명이 됐는가 그런데 21명을 이렇게 지원해서 넣어봤는데 합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중에 성적이 제일 우수한 학생이 경작을 93점을 맞고 다른 거 뭐 얼기설기 맞아가지고 총점에서 1.5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한테는 잘 떨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괜히 꼴찌로 붙는 것보다 1년 더 하면 성적이 좋아질 테니까 잘 떨어졌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성적이 나쁜 학생도 있습니다. 전부 다 과락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평균을 기준으로 10점 정도 차이 나거나 5점 정도 차이 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는 열심히 해야 돼요. 주어진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1차를 합격해야지 저게 안 된 상태에서 1차를 합격한다 또는 저게 안 된 상태에서 1차를 불합격한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요렇게 해서 제대로 경제학, 행정법, 예비순환 마치고 1차를 불합격했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봤듯이 3월 달에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3월 달에 예비순환이 시작되는데 저 때부터 하면은 너무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인가 하면은 3월 달에 하면은 이제 오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눠지겠죠 하루가. 그래서 초기에는 예비순환 동안에는 1차 준비를 안 시키니까 온전히 2차만 진행됩니다. 2차가 요때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실강이 진행이 됩니다. 실강이 진행되면은 3월부터 오면은 어떤 과정을 하는가 하면 오전에는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또 복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가하고 하는 게 버겁습니다. 또 바쁘고 또 스터디하고 이렇게 되면은 급하게 가는데 우리는 이미 예비순환을 들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 강의라는 것이 이미 들은 강의니까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복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은 강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암기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꺼냈구나. 이렇게 하면은 다음 말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자꾸 또 올리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또는 되새기면서 들으면은 실강만으로 예습 복습이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시간에는 뭘 합니까? 요 시간에는 뭘 하겠습니까? 놉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지금 행정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비순환 거쳐보니까 내가 경작이 약하더라 하면은 요 시간을 할애를 해서 경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한 번 할 때 이 학생은 벌써 2번, 3번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과목을 바꿔서 그 다음 달에는 경작이 진행이 되겠죠. 경작이 진행이 되면은 또 예습이 필요 없고 복습이 필요 없으니까 진행됐던 행정법이 내가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경작이 아니라 행정법을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스터디도 무리 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 반복 효과는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남들이 일반적으로 3월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예비순환에 그칠 때 본인은 1순환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학원이 1순환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동영상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이 1순환 들어가면 이 학생이 2순환 수준이에요. 그 다른 학생이 2순환 들어가면 이 학생 벌써 3순환, 4순환 수준이니까 1차만 되면은 2단계에서는 다지면서 가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앞서는 단계예요. 근데 그 기간이 불과 2달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2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절반, 2차 절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1차가 꼭 돼야 되겠다 하면은 공부 시간을 늘리세요. 그렇게 극복해 가야 됩니다. 1차라는 게 이거 적성시험은 특성상 하루에 15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하니까 하루에 많이 하면은 6시간, 7시간 하면 되는 공부니까 예컨대 1차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너무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그냥 경제학에 난 6시간 쓰겠다. 강의 4시간 듣고 2시간 복습해야지. 또는 3시간 복습해야지. 나머지 6시간, 7시간을 난 희생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1차만 하고 2차는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계획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을 먼저 시작했는데 3월에 한 학생하고 똑같아지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필요한 능력이다. 이 부분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2달 정도 하면은 피셋은 드러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이 시간으로 내가 알고 보니 충분하네.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 데이터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 기간이 1차만 올인해서 2달 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국립외국어 학생들은 이 외국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외국어.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외견하는 학생들이 있죠, 여기에. 그렇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외견, 그렇죠? 외견 학생들은. 이 외국어가 해결되지 않고 학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학원에 와서 같이 해결하세요. 가끔 이 외국어를 해결하고 학원에 올래 이렇게 하는데, 한 과목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5급은 5과목을 하고, 국립외교는 3과목이기 때문에 의학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외국어 때문에 진입 시기를 늦춘다. 이 부분은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대신에 조속하게 해결을 하려고 애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 국립외교는 행정법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작만 하면 되니까 행정법 할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이 외국어를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에 계획하는 바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1차는 헌법은 이렇게 합니다. 헌법 1월 달에 하고 헌법이 12일 동안 끝이 나면은 이렇게 피셋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행정법 이렇게 경작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작이 관건입니다. 경작 기초 세우고 경작 기본을 세우고 이렇게 2달 동안 경작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작은 초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이때는 초기의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안 되니까 행정법은 제가 지도를 하고 경작은 이상근 선생님이 지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도를 합니다. 이때는 지도를 받아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이때는 학습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기에 이제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어찌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담을 이제 많이 해드리니까 이때는 학원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1차 준비, 그 다음 2차 준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직렬 선택도 고민하시죠. 지금 초기에는 뭐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재경직은 학원에서 경험한 바는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뭐 누구든지 재경직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7급을 하느냐, 그 다음 5급을 하느냐 이런 고민이 아니고 5급 내에서 직렬 고민이죠. 그러니까 되기 쉬운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 재경직은 일단 경제학이 전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하면은 전공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부전공으로 해보니까 경제학이 재미있더라.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도 그 이제 경제학 시험을 보면은 1등부터 30등까지는 재경직입니다. 31등이 일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 1등이 재경직이 하면 꼴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제학을 잘하면은 일반 행정 쪽으로 가면은 경쟁이 수월해지는 것이고 재경을 오면 평범한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피셋입니다. 요거는 2달 넘겨서 합격선을 낸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해보니까 2달 미만으로 합격이 쓱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경직은 이런 학생들이에요. 소년 천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전국 단위 경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등수로. 예컨대 작년에 우리 재경직 합격한 학생들이 학력고사 2등한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 8등, 뭐 23등 이런 학생 즐비합니다. 그 재경직 인풋은 다양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재경직 되면 이제 간지나니까 난 재경직 하란다 이렇게 하는데 아풋을 보면은 되는 학생들은 정말로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되는 시험이니까 재경직 진입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재경직을 꼭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재경직 시작해서 충분히 이렇게 판단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1순환 시점에 가서 내가 재경에 적합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때 재경을 확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바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세 과목 일치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 부분에 다른 것인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국립외교원과 국제통상직을 놓고 고민하기도 하는데 국제통상직하고 외교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국제통상은 5급이고 외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교원인데 굳이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 외교원을 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교는 일단은 과목이 3과목밖에 없는 것이고 학원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립외교원은 소수 중열이어서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제통상직은 아주 신중하게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소수 중열은 원래는 뭐 12명 뽑았다 내년에는 5명 뽑기도 하고 그 다음 7명 뽑았다가 뭐 13명 뽑기도 하고 이렇게 선발 연예인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고 국립외교는 지금은 선발 연예인을 늘려가는 추세죠. 늘려가는 추세이고 그 안에 있는 경쟁 밀도다 이렇게 봤을 때도 국립외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국립외교는 절반은 외국 유학 경험 있는 학생들이고 절반은 이제 국내파인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한국적 수업 현실하고는 조금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한다면은 국립외교원이 빨리 끝낼 수 있는 시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신림동 안내 부분인데 공부는 이제 학원에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게 뭐 고민할 부분 아니겠습니다. 그 가격도 시중 독서실은 15만 원인데 학원에는 종합반은 이제 7만 원 해드리니까 뭐 이런 돈 문제보다 구성원은 동질성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이 활성화됐을 때는 신림동에 전부 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학생들인데 이제는 뭐 순경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독서실 잘못 가면은 그 학생들하고 엉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독서실 오시면은 전부 5급 아니면은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룸 문제인데 요거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학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건 집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죠. 고시 공부는 사람도 피폐해집니다. 정신도 피폐해져요.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힐링도 받고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해도 되는데 요 지역이 애매한 지역인데 결국은 옮기셔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여기까지는 고민하시죠.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국 옮기게 됩니다. 목동은 교통이 불편하고 강남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송파, 잠실은 사실은 통하기 거의 힘들고 그 다음 분당, 안암 이거는 여행입니다. 이건 불가능이고 신촌 고민하다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 다 신림동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통학시간 1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시간에 모이시죠. 전문가는 2시간에 모입니다. 도착해서 공부 모드로 전환해야 돼요. 날씨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와서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 그 다음 집으로 갈 때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이에요. 앞뒤 4시간입니다. 2시간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또 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고시생은 세상에 최고로 힘듭니다. 현재가. 근데 가다 보면은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처지가 또는 본인의 고통이 더 극대화돼서 느낌이 옵니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니까 특히 요즘 여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우리 딸내를 내보내기가 이렇게 하면 믿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는 내보내면은 걔가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자율적으로 못하면 고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믿고 내보내셔야 돼요. 내보내시고 학원 근처에 와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공부해서 성실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리해서 통학을 하다 보면은 공부에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학원은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건 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요 지역은 결정적으로 이제는 결국 옮기게 됩니다. 뭐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픽업하기도 하는데 그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안에서 또는 서로 이제 피로가 쌓이는 이제 그런 시기에 오면은 또 감정 교류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고 내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원룸은 시중 원룸이 있고 제가 학원 직영 원룸이 있는데 가격 측면에서는 학원 직영 원룸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이렇게 조금 비탈해 있어서 이 학생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시중 원룸을 이렇게 얻으실 때는 이거 학원을 통해서 얻으십시오. 저희들이 그 제휴한 부동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드리면은 그걸 통해 얻으시면은 수수료도 면제해드리고 보증금도 깎아드리고 특히 학생이 있는 방에 안내를 해줍니다. 잘못하면은 요게 이제 요 지역이 2동이고 저 건너가 저쪽이 번잡한 데가 9동입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 학원하고 길을 달리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얻어야 되겠다 하더라도 저 길 건너 얻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얻으시면 옆방에 조선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옆방에 밤에 일을 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게임에 미친 청년이 있기도 하고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얻으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얻으셔야 돼요. 이동. 이쪽으로 얻으시고 길 쪽으로 또 얻으시면 안 됩니다. 길 쪽은 서울대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뭐 영혼이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밤에 떠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지들 생활을 합니다. 소음이 건너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을 통해서 제휴한 부동산을 통해서 얻으시면은 가격 측면, 장소 측면, 안전 측면 이런 게 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원룸 생활 하면은 안전합니까? 이렇게 걱정도 되시죠?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신림동이. 길 건너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데, 그 뭐 범죄 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쪽은 100% 안전합니다. 10수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밤새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에 원룸 안에 50명씩 이렇게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사람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외진 지역이죠. 이런 외진 지역이 없습니다. 고시생이 뭐 밤에 다니는 녀석도 있고 아침에 다니는 녀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합니다. 시설도 좋으니까 이 부분은 시설이다, 안전이다 이 부분은 뭐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먹는 문제 부분인데 식당 부분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는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고시생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고시식당이 뭐 가격 측면도 유리하고 식사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유리하니까 요 주변에 고시식당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먹으면은 학교 학식보다 한 3배 좋습니다. 학식이 먹을만 하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여기는 괜찮은 식사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주의사항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한테 100%를 맡기지 마십시오. 맡기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상의를 하세요. 상담을 하시고 제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안에 너무 들어오지 마십시오. 너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전문가 손으로 넘겨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딸 손을 넘기듯이 이제 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모르기 때문에, 예컨대 대학을 진학시킬 때 엄마가 내 노력으로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또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상의를 하면 제가 걸릴 말 또 해야 될 말 이런 말을 전달을 대신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울타리가 있는데 요 이제 시작할 때 상의하시고 그 다음 그만둘 때 상의하시고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은 믿고 맡기고 학생을 믿고 학원을 믿고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또 공부도 힘든데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건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말을 건네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잔소리를 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건 대학까지고 이거는 본인한테 철저히 맡기고 본인이 처절하게 극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한테 100% 맡긴다 이렇게 보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학원하고 상의하시고 이게 제일 이제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합격 책임반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학원도 다 있는 것인데 우리 학원만 있는 부분만 소개해드리면은 1번하고 3번이 특징적입니다. 요거는 다른 학원에 없습니다. 불합격하면 전액 수강료를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정에는 장학금 많이 지급하는데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시의 불안감이 얼마나 하면 됩니까? 또는 학원의 뭐 합격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요 기준이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서 모의고사 성적 100명 기준으로 40등 했다. 이렇게 하면 학원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하면은 학원은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다 돌려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2차입니다. 2차. 1차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40등 했다. 이렇게 하면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불 받으시면 안 되고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환불 받으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1순환 때는 이렇게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되어 있고, 그 다음 2순환 때도 70% 정도 모의고사 응시하고 60등 하면 되고, 3순환은 본격적이니까 시험 100일 남았으니까 이때는 모의고사 100% 응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했다, 이 안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환불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재원은 학원이 절반,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절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애들 잘못 가르치면은 재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학원도 망하니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학생도 경쟁해야 되는데 학생 경쟁은 이거 장학금 지급입니다. 한 반에 이제 다 뭐 200명 넘으니까요. 또 이제 그 재수학원하고 다른 게 이게 클래스를 정해놓고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그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예컨대 경작 선생님이 3분 계신데 같은 날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어떤 분은 뭐 400명이 넘고 어떤 분은 30명이고 어떤 분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200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30%까지 이렇게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 나머지 상위 30%까지는 균일 금액을 지급하는데 학생들이 저걸 돈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학원에 경리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이제 징표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뭐 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뭐 그 일상적인 그런 관리 부분입니다. 또 관리 부분이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뭐 일어나고 이걸 관리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재수생들이야 아직은 애들이 말랑말랑 하니까 8시에 일어나라, 6시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생들이 85%가 스카이 학생들입니다. 이미 공부 이제 이 자율성이 굳어져 있어요. 어떤 학생은 밤에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아침에 공부합니다. 하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와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은 그 수준은 넘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시험을 많이 봅니다. 시험을 거의 매일 본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 성적을 공개를 합니다. 상위 30%까지는 실명을 계속 공개하고 그 이제 컨텐츠 측면의 경쟁을 많이 시킵니다.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깨워서 일어날 정도면은 사실은 자율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학원이 설정한 그 컨텐츠를 확보하자면은 또 성적을 확보하자면 열심히 쉴 틈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강료 부분인데 이렇게 처음 하는 학생들은 1, 2차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월로 따지면 한 60만 원 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접수를 하면은 또 이렇게 할인을 이렇게 70만 원, 뭐 재학생은 또 20몇만 원 더 이렇게 할인하니까 저기서 100만 원 이상이 조금 빠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이제 많이 지원해 드립니다. 이거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데 되도록이면은 1월 2일 개강일 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학원에서는 일주일도 마음이 급합니다. 또 하루도 이제 고시 공부에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학원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학생들은 여유가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셔가지고 1월 1일 개강까지는 피셋이 준비 안 된 학생이면은 피셋 기초 강의를 빨리 듣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이제 얼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